속보가 또 나왔어요. 하겠습니다. 예. 검찰이요, 체포영장도 이미 발부한 상태에서 검사가 포함된 체포조를 해외로 급파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조 씨는 실제로 장기 체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조 씨 송환을 위해서 강제 조치를 극비리에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로 검사를 포함한 체포조를 급파했다는 거죠. 예, 검사가 예, 그런데 문제는 상대국에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진 입국 방식을 택했고 조 씨의 변호인, 이 조 씨는 변호사도 선임을 했던 상황이래요. 도망은 갔지만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는데 변호사도 입국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검찰청,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입국을 종용하니까 결국엔 백기를 들고 해외 장기 체류가 결과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입국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을 내일 바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자, 요게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 최모 씨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동력이 끊겼다고 하는데 그 영장 내용 다시 아까 설명을 하면은 범죄 혐의가 다 소명이 됐고 그리고 주범은 조 씨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해외 도피를 했고 검찰이 체포조까지 가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건 100% 구속입니다. 100%. 네. 왜냐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확률도 있고요. 이거 법원에서 하면 민심이 이제 폭동이 날 텐데 100%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기각이 되더라도 검찰이 이거 예전 삼성 하듯이 계속 영장 청구를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와서 어떻게 비밀리에 몰래 다니면서 국내 같으면은 조국 측, 정경심 측을 만나서 뭔가 또 이런 입맞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지금 바로 구속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오늘 아마 큰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내일 영장 청구가 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모레 월요일 아침 정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저녁에 나올 텐데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완벽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액션이. 예, 액션이. 그건 뭐냐? 부인 정경심 씨의 핸드폰, 조국 핸드폰,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경심의 핸드폰을 뒤지지 않아도 지금 관련자들 걸 다 뒤졌기 때문에 거의 상황은 끝났다. 조국 핸드폰을 뒤져서 정경심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것만 잡아내면 완벽하게 이 사건은 끝난 겁니다. 제가 봤을 때요. 이 사건의 고리는 거의 검찰이 90% 이상 밝혀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조만간에 정경심 씨부터 먼저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조국과 정경심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참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그 김모 PB라는 그 한투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 본인이랑 원래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피가 섞인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월급을 주던 사람도 아닌데 범죄를 같이 교사를 했다는 거,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거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했나? 그 다음에 조국이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딸한테 그렇게 뭐 그 장학금 몇백만 원 받으려고 아둥바둥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지금 보면 정경심이 이자조로 200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기업의 뭐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굳이 이자를 갖다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 이자도 그렇게 높은 이자는 아니었는데 그걸 얼마가 됐든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집이 굉장히 작은 돈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알기를 좀 깔보는 거죠. 내가 저 PB 내가 내 자산 관리 맡겨놨으니까 내가 아무거나 시켜도 돼 하면서 그 각종 잔심부름들을 다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김모 PB 입장에서도 잔심부름 좋아요. 뭐 진짜 솔직히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지만은 할 수 있는데 범죄까지 같이 하라 이런 거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PB가 아무래도 조국의 부인이기 때문에 정경심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 게 아닌가. 서울대 법대 교수고 민정수석이고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좀 정말 더럽고 치사해도
하라는 대로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는 본인이 공범이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 부른 범죄 사실을 알고 그런 일을 그렇죠. 저질렀다면은 공범이지만 자금 흐름 돈 더 많이 벌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합법적인 선에서 했습니다. 라면 끝인 거죠. 이 PB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합니다. 이 가정 일도 좀 봐주고 그런데요. 예, 여러 가지 부탁도 좀 들어주고 돈을 맡겨놨으니까 게다가 권력까지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깜빵 갈 일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몰랐다고 그랬겠죠, 아마. 예. 어쨌건 검찰이 이 사람을 압박은 했지만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백을 다 받아내고 하드디스크를 입수하는 과정. 예. 그걸 확보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음 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KBS에 인터뷰했죠, 이 사람이. 네. KBS에 인터뷰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중인데 말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PB의 역할은 대단했어요. 예,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했고 증거까지 다 내밀었기 때문에 이제 이 검찰이 이 하대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겠지만 포렌식도 다 했겠죠.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황이 아웃되는 끝으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래서 말이죠. 검찰하고 지금, 정권하고, 이게 아주 세게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또, 홍철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예. 요즘 석국열차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석, 조국의 국 해서 열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슈에서 충돌하고 있다는데요. 조국과 윤석열의 인사권이 충돌하고 있고 수사 라인에서 윤석열을 배제하라고 법무부에서 지시한 부분 문제되고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법무부가 의견이 갈리는 부분, 요 세 가지가 크게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인사권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이제. 거죠. 예.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라는 걸 구성하라고 조국이 시켰는데요. 단장은 저쪽에서 맨날 하듯이 민변 사람 가져다가 앉혔어요. 그런데 단원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요, 전임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한 달 만에 법무부로 파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상기의 최측근이 다시 법무부에 왔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배치가 된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고 또 조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문정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문정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요, 윤석열 총장의 인사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부장검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문정이라는 사람은 이런 특수부나 이런 쪽에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지현 검사 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편에 서서 특히 조국의 편에 서서 계속 움직였던 사람인데 그것을 일선의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라도 아니고 이문정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찝어 얘기함으로써 인사권의 충돌이 야기된다. 그런 얘기하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강진구라는 사람이 수원고검에 현재 사무국장으로 있는데 대검의 사무국장으로 내정이 돼서 이제 법무부 장관 결재만 남았는데 법무부에서는 아니다. 사무국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서 윤석열이 천거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있고요. 또 법무부가 그동안 고검장급 3자리와 검사장급 3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급격한 보직 변동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와서 승진 인사를 내서 영을 세우려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티켓, 검사장급 이상 보직을 쥐고 흔들고 있다. 그래서 알아서 줄을 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주광덕 의원이 블랙리스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일선 검사들을 시골로 좌천시키려 한다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이성윤, 김호수 차관 이런 사람들이 총장이 보고받지 않는
특별수사팀으로 조국을 수사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사실상 조국의 오른팔들이 윤석열의 오른팔 한동훈 검사, 강남일 대검차장 등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요. 막상 법무부에서는 한 발 뺐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거다. 아니 무슨 이게 아이디어야. 조국은 나는 모르겠다 또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사실상 좌천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댓글을 보니까 지금 조원동 잡아들이는 거는 꼬리 자르기다. 조원동으로.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검찰과 법무부, 정권이 지금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꼬리를 자른다고 한다면 지금 조원동이 지금 너무 미리 들어왔어요, 사실은. 지금 보도가 어떻게 떴냐? 조범동. 예. 보도가 어떻게 떴냐면은 얼마 전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 최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이 되니까 검찰 무리한 수사, 동력 끊기나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오면서요. 검찰이 뭐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십시오. 뭐라고 뜨냐면 동력 새로 얻나 이렇게 수사 활력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국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 조범동이가 빨리 들어왔다는 거, 빨리 체포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희소식이고, 그 다음에 조국에게는 굉장히 아주 나쁜 소식이죠. 그래서 꼬리를 자르려고 했으면 더 도망치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약간 여론에서 이제 뜨거웠던 이 열기가 식을 때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을 봤을 때는 검찰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 예. 그리고 꼬리 자르기 할 단계는 지금 넘어간 거 아니냐. 예.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걱정하고 저희들도 걱정하지만 정황상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폭로할 가능성이 더 점점 높아지는, 예, 지금 조국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